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한국의 ESG 공시 의무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활동 공개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해서 글랙티스토리 블로그 자료를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바뀌고 이게 왜 중요한 건지, 특히 기업들은 뭘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일정까지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같은 걸 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게 법적인 의무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좀 더 높이고 또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자는 그런 취지가 크다고 봐야죠. 투자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 있겠네요. 기업 정보가 더 투명해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 규제 관점에서 보면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이루려는 걸까요? 네, 물론 표면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건데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기준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특히 그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 ISSP라고 하죠. 이 기준 같은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의 공시 투명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ESG 경영을 실질적으로 더 잘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좀 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큰 그림이 있는 거죠. ISSB 기준과의 연동,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좀 연기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산하에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라고 KSSB가 있거든요. 네, 네. KSSB 여기서 지금 ISSB 기준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세부 기준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조정된 일정을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일단 2025년 내년이 아주 중요합니다. 2025년이요? 네, 이때 이제 ESG 공시 기준의 초안이 발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 시기인 거죠. 말 그대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골든타임, 준비 기간이군요. 그렇죠. 이 시기를 만약 놓치면 단순히 규제 대응이 늦어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경쟁사 대비해서 투자 유치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공급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기업이랑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그럼 실제 의무화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실제 의무화는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우선은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들, 대략 한 125곳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들이 먼저 대상이고요. 2025년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에 첫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30년에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확대되는군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 바람이 부는 걸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글로벌 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ESG는 그냥 좋은 일 하는 비재무적 정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이른바 책임 투자가 완전히 대세로 자리 잡은 거죠. 여기에 더해서 국제적인 규제 압박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규제 압박이라면요? 예를 들면 유럽연합의 CSRD, 이게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인데 이게 2025년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국들도 기후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국제적인 흐름을 우리만 외면할 수는 없는 거죠. 특히 그 공급망 압박 같은 경우는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 구조상 또 물류 흐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제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협력사들한테까지, 즉 공급망 전체에 걸쳐서 ESG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막 늘고 있습니다. 협력사까지요? 네, 이게 당장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는 문제라서 특히 수출 의존도 높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와,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럼 기업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준비는 잘 하고 있는 편인가요?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사실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려요? 네, 응답한 기업의 61.1%가 공시 개념이 너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걸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어요. 61%나요. 네, 상당히 높죠. 그리고 뭐 데이터 확보가 어렵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또 혹시 잘못 공시했을 때 법적인 리스크는 없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기업 절반 이상은 시행 시기를 2028년 이후로 좀 늦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61%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니 현장의 혼란이 정말 상당하겠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준비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어려움이죠.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혹시 좀 긍정적인 움직임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 우려와는 벌개로요. 자발적으로 ESG 공시를 하는 기업 수는 꾸준히 늘고 있어요. 보면 2022년에 131곳이었는데 2024년에는 203곳까지 증가했습니다. 오, 꽤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렵긴 하지만 필요성은 다들 인지하고 있고 또 준비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2025년 이 골든타임을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막상 뭘 해야 할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한 3단계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요? 네. 첫째는 현황 파악입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현재의 ESG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공시 의무 대상은 언제부터 되는 건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걸 감당할 역량이나 자원은 충분한지, 이걸 좀 냉정하게 진단해 봐야 합니다. 네, 현실 점검이 먼저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체계 구축입니다. 이걸 담당할 ESG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지정하고 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관련 데이터를 좀 체계적으로 모으고 관리할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고요. 또 임직원들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조직과 시스템, 그리고 공감대 형성. 위한 단계별 실행 계획, 또 성과를 측정할 지표 같은 것도 마련해야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 회사에 정말 맞는 ESG는 뭘까? 이런 좀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혹시 어떤 준비를 시작하셨나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 ESG 공시 의무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내년 2025년은 기업들에게 정말 중요한 준비 기간, 골든타임이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규제를 따르는 문제를 넘어서서 글로벌 트렌드나 투자 환경 변화, 또 공급망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이걸 단순히 규제에 준수해야 하는 부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로 삼는 그런 좀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이걸 내재화하는 기업이 결국 미래 시장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ESG를 기업 운영의 핵심에 통합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